가족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혼인, 이혼, 출생, 사망, 상속 등과 같은 상황을 통해 법과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또한 출생과 사망, 상속과 관련된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고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를 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혼인신고는 구청에 가서 해야 하며 보증인이 2명 있어야 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태어나서 1달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과정은 모두 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정생활도 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면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기만 한다면 혼인신고를 한 부부처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와 영희 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수 씨가 사망하였다면 영희 씨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철수 씨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철수 씨와 영희 씨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해서 하는 협의 이혼과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할 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을 하는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과 같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 중 만들어진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은 쪽의 부모는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가정법원을 별도로 둔 것은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이 개인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다르고 청소년 관련 사건은 가정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둘을 함께 묶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군데에 있으며 가정법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진행한다.
철수 씨와 영희 씨가 결혼한 뒤 몇 년 후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한국의 법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통해서 아이의 이름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떨까요? 그때에도 출생과 마찬가지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유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유언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대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법에서는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갖기 때문에 그 유언이 사망한 사람의 뜻인지를 사망한 후에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 유언이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의 법에서는 상속을 받는 대상과 순위, 비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앞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뒷순위의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자녀 등과 함께 상속을 받을 경우 다른 사람의 1.5배를 상속받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 씨가 부인 영희 씨, 딸 한나, 아들 둘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영희 씨와 한나, 둘이가 철수 씨가 남긴 유산을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나누어 갔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을 받을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산 중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에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거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빚을 갚을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협의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것이 정말 더 나은 선택인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혼 숙려 제도라고 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인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때에는 3개월로 늘어납니다. 다만 가정폭력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면제되기도 합니다. 숙려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부가 모두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이혼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로의 상황을 한 번 더 배려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혼인과 이혼. 혼인.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요함. 부부는 부양, 동거, 공동생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이혼.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음. 이혼 시 배우자는 재산을 나눠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녀의 양육자와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함.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자녀와 만나거나 연락할 권리를 가짐. 출생과 사망, 상속. 출생. 태어난 아기가 한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생 신고가 필요함. 사망.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상속이 이루어짐. 상속. 상속에는 유언에 따른 상속과 법에 따른 상속이 있음. 법에 따른 상속의 경우 상속 대상, 순위, 비율이 정해져 있음. 상속에는 빚과 재산이 모두 포함.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한국에서 혼인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무엇을 해야 한다. 상속에 대한 다음의 글을 읽고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시오. 1. 앞순위의 사람이 상속을 받으면 뒷순위의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2. 배우자의 경우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경우 2배를 상속받는다. 3. 상속받을 때에는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함께 물려받는다. 이번 차시에서는 혼인과 이혼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범죄와 형벌, 그리고 범죄의 개념과 기본 원칙,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